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산이 있는 중산층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빠르게 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은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저축도 조금 있는 중산층입니다. 이상하게 통장이 빨리 줄어들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만 커집니다. 오늘은 왜 자산이 있는데도 불안한지 그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씀씀이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갈까요? 왜 똑같이 사는데 불안이 더 커졌을까요?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생활비는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현금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큰 지출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몸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고 자녀 세대도 여유가 없어서 기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돕느라 지출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나는 씀씀이가 커진 게 아닌데 왜 불안만 커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가위형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득은 멈춰 있는데 지출은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5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퇴직 전 중견기업 과장이셨고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월 생활비가 2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90만 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씀씀이를 늘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중산층은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자산이 조금 넘고 부자처럼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 동시에 걸리는 세대입니다. 김 선생님도 아드님 전세 자금에 3천만 원을 보태드렸고 손주 어린이집비를 매달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현상은 혼자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산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 이게 바로 지금입니다. 70대 초반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 병원비와 생활비 합치면 150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은 120만 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에서는 생활비 위기가 올 때 현금 흐름이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자산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라는 감정이 중산층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형태와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노후 자산을 갉아먹고 있을까요?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5대 변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의료비 폭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방보다는 치료가 많아지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것 같지만 1년을 합산하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고 간병비나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의 잠행 상승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광열비는 크게 오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씩 오르는 것이라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은퇴한 세무사 박 선생님 가정을 보면 작년 고정비가 월 5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1만 원이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5만 원 더 올랐고 통신비와 보험료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1년으로 보면 100만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 세대를 돕는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돕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변호사 출신 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결혼 자금에 5천만 원, 딸 전세 자금에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학원비를 매달 8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맞벌이인데 여유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비유동 자산의 취약성입니다. 은퇴한 의사 정 선생님 부부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로 30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은 220만 원입니다. 집을 팔자니 30년 살던 곳이고 팔면 세금도 내야 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막연합니다. 결국 적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계십니다. 비유동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불황의 영향입니다. 30년간 약국을 운영하신 강 선생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매출이 15% 줄었습니다. 동네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들이 대형마트 약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줄면 자산의 방어력도 약해집니다. 이 순서가 중산층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출 흐름 재설계입니다. 의료비, 고정비, 관계비를 분리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줄여도 되는 비용과 줄이면 위험한 비용을 구분하십시오. 건강과 직결된 의료비나 필수 생활비는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보험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점검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매달 마지막 주에 30분만 투자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생활비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 구조의 균형입니다. 부동산 중심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이 몰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이 작게라도 존재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예금 이자, 연금, 임대 수익 같은 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자산 이동은 급하게, 감정적으로 유행 따라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급하게 갈아타거나 주식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위험합니다. 안정적 노후의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 체력, 소득의 세 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같은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노후의 큰 자산입니다. 다음은 체력입니다. 체력을 일상 루틴으로 관리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이런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입니다. 경험 기반의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멘토링, 취미를 살린 소규모 사업 같은 것들입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노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이 세 축이 안정되면 자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계가 좋으면 외로움이 줄고, 체력이 좋으면 의료비가 줄고, 소득이 있으면 자산을 덜 까먹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늘 약한 곳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때 가난한 계층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중간층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노후가 보장되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생존 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입니다. 중간층이 먼저 준비하면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중산층은 교육 수준도 높고 정보 접근성도 좋고 실행력도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점입니다. 지금이 노후 자산을 다시 설계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노후가 보장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출 흐름을 정리하고 자산을 서두르지 않고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준비는 불안을 줄이고 기준은 삶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있는지 찾아보고 건강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노후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산층의 노후 자산 문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